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국 경제 현 상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벼랑 끝에 매달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이요. 주요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자료 주신 걸 보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.246%더라고요. 이게 현재 발표된 주요 19개국 중에선 제일 낮은 수치고요. 제일 낮다고요? 네. 미국이랑 헝가리 이렇게 딱 세 나라만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. 아니 작년 1분기만 해도 세계 6위였다면서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? 그렇죠. 그 점을 생각하면 하락세가 좀 뚜렷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4분기 연속으로 계속 하위권이었다는 게 이게 참 마음에 걸리네요. 그럼 이 부진의 원인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역시 내수 침체가 결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료에도 나오지만 1분기 민간 소비가 0.1% 줄었고요. 건설 투자, 설비 투자 이쪽은 더 심각해요. 각각 3.2%, 2.1%나 감소했거든요. 투자 쪽에 특히 많이 안 좋군요. 네, 이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부담도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도 계속 있었잖아요.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하고 투자를 동시에 꽉 준 결과라고 분석됩니다. 소비랑 투자가 같이요. 네, 그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. 보통은 한쪽이 좀 안 좋아도 다른 쪽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이번에는 둘 다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죠. 이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. 그냥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구조적인 문제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는 거고요. 와, 그렇게 심리가 얼어붙었다면 당연히 해외에서 보는 시각도 좋을 리가 없겠네요.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망은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그 전망치가 정말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. 바클레이스, BOA, 골드만삭스 이런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보면요. 불과 한 달 사이에 1.4%에서 0.8%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. 반토막이요? 한 달 만에요? 네, 심지어 JP모건은 0.5%, CT는 0.6%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요. 8곳 중에 6곳이 1% 미만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. 0%대 중반까지. 이건 거의 경고 수준인데요. 그렇죠. 단순한 숫자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외부에서 한국 경제 펀더멘털,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암울한 소식들이 많은데 그래도 혹시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?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없나요?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려서 한 2.25%까지 추가 인하할 수도 있다.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.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군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2차 추경,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좀 살리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게 또 얼어붙은 내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정부 역할도 중요하죠. 건설 경기 쪽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부분도 하반기엔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. 이런 정책들이 과연 지금의 이 경기 하강 흐름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점입니다. 하긴 일각에서는 그런 단기 부양책 효과가 좀 제한적일 거다. 이런 비관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.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도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분석이 있었는데 추경 효과가 기대보다 작거나 아니면 미중 갈등 같은 대외 변수가 계속되면 진짜 0%대 성장률이 올 수도 있다. 이렇게 경고하던데요. 네, 그 지적처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미중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경제 발목을 잡는다면 그러면 정말 0%대 성장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방어 정책을 펴느냐가 관건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내수 침체라는 내부 문제랑 또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도전,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직면한 굉장히 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
한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주요국 중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고 또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굉장히 어둡다는 거군요. 네. 원인은 주로 내수 침체인데 그래도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는 좀 복잡한 상황이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숫자들 그냥 단순한 통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, 또 소비 생활, 투자 결정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. 그렇죠.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여러 경제 지표들이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열쇠가 뭘까 하는 건데요. 과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나 정책일까요? 아니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미중 관계나 국제 원자재 가격 같은 그런 외부 환경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